안녕하세요. 아캠입니다. 어느 날 문득 저는 코로나 시대가 종식되는 시점에 캠핑씬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내가 과연 그때도 이렇게 캠핑을 열심히 하면서 살고 있게 될까? 제가 본격적으로 오토캠핑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아이들과 함께 캠핑하는 장면 하나하나를 영상으로 남겨야겠다고 생각한 것도 저와 결이 맞는 다른 캠퍼님의 장비 구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장비 리뷰나 경험을 알려드려야겠다고 마음먹은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시대의 시작과 매우 연관이 많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힘든 시기에 누군가에게는 짧은 영상으로 긍정적인 기운을 드리게 되었고, 또 캠핑을 하면서 만나게 된 좋은 인연들과 일상까지 연을 또 이어가게 되기도 했으니 개인적으로는 너무 안 좋은 것들로만 가득 채워놓지 않은 그런 시간이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먼저 제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저는 20대 중반부터 간간히 백패킹을 즐겨오다가 본격적으로 오토캠핑을 시작한 지는 3년째 되는 어찌 보면은 초보 캠퍼입니다. 제 아들 원희는 태어나서 걷기 시작할 무렵부터 마스크를 쓰고 생활했고, 코로나 이전까지 아이들이 즐기며 성장하는 당연한 요소들, 그러니까 키즈 카페, 놀이공원이나 문화센터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라왔어요. 저희 부부는 주말만이라도 아이가 야외에서 경험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무언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 고민의 결론이 바로 캠핑이 되었습니다. 처음 겪었던 아이들과의 캠핑은 온통 시행착오 투성이었습니다. 어떤 텐트가 우리 가족의 캠핑에 가장 적합한 보금자리가 되어줄 수 있을지, 또 어떤 테이블이, 어떤 체어가 우리 부부와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식사 장소가 되어줄 수 있을지, 4인 가족으로는 너무 벅찬 우리 자동차로 충분히 이동이 가능한 장비들이 어떤 것들인지, 제대로 겪어보지 못한 추위와 더위와 비바람으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가족들이 힘들거나 곤란한 상황을 겪지 않게 하려면 남편이자 아빠로서 무엇을 알아둬야 하는 건지, 일단 시작하고 보니 저한테는 모든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백패킹을 하면서 쌓인 노하우는 그저 제 몸 하나를 건사하는 수준이라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오토캠핑이 저는 어렵게 느껴졌어요. 물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캠핑을 시작하기 전에도, 그리고 매주 겪는 취미가 되면서도 캠핑장 예약 비용과 장비 구입 비용 등 평소에는 없던 지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었고, 가계 부담은 제가 심리적으로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었습니다. 이건 온전히 제 욕심을 채우는 행동이었으니까 늘 반성하면서도 또 고민도 함께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또 부수적으로 주말 캠핑장 예약도 힘든 부분이 많았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영상 공급자의 입장에서 장비 구성이나 또 촬영과 편집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도 억지로 쥐어 짜내야만 가능한 것들 뿐이었어요. 시작은 아이들 때문이었지만 지금에서야 돌이켜보면 제 욕심이 많이 들어간 취미생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캠핑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힘들게 세팅을 하고 잠깐 쉬는 동안에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힘든데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지?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문에 스스로 대답을 하기까지 꽤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결론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힘들지만 그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으니까 못하게 되는 순간까지는 좀 해보자. 지금부터는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인 우리가 캠핑을 그만둘 수 없는 이유를 온전히 제 입장에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신체적으로 힘든 상황은 많지만 그것들이 캠핑을 그만둘 이유 그 자체가 되진 못해요. 야외 활동이 취미인 분들은 대부분 공감하겠지만 몸이 힘들면서도 또 동시에 정신적으로 좋은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이트 구축을 끝내고 보기 좋은 우리 가족만의 공간이 딱 생겼을 때 저는 아내와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머물 수 있는 집을 마련한 기분이에요. 그런 뿌듯한 기분과 또 성취감에 매번 캠핑은 세팅과 철수가 전부라고 말하면서도 같은 작업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제가 만든 공간에서 가족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장면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불편한 자세로 음식을 만들고 또 가깝지 않은 거리에 화장실을 오가는 것들 모두 사실 쾌적함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잖아요. 하지만 또 다른 멋진 공간에 잠깐 동안 머물 보금자리를 만들 생각에 설레이는 건 일상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부터, 아니다, 캠핑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감정입니다. 신체적인 노동과 불편함, 그런 것보다 더 큰 성취감은 제가 캠핑을 그만두지 못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캠핑은 바로 소소한 재미들이 군데군데 들어간 놀이 그 자체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공간을 만든 이후에는 우리가 그 공간 안에서의 놀이가 시작됩니다. 이건 요즘 우리 아이들의 놀이에서도 고스란히 보이고 또 제 어린 시절의 소꿉장난과도 크게 다르지가 않더라고요. 음식을 만들어 먹는 과정 하나만 살펴볼까요? 이미 우리는 캠핑 가기 며칠 전부터 이번에는 뭐 먹을까? 이런 기분 좋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고민이 부부 사이의 대화의 주제로 연결되기도 하죠. 지난번에는 감자탕을 먹었으니까 이번에는 간단하게 닭갈비를 먹자. 겨울이니까 따뜻한 설렁탕을 먹을까? 더우니까 냉면을 해 먹어볼까? 이런 것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죠. 캠핑에서 이 요리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평소에 전혀 안 쓰던 휴대성이 좋은 버너와 또 조리기구를 세팅해야 합니다. 음식의 재료에 따라서 요리하는 공간이 달라지기도 하죠. 같은 삼겹살을 구워 먹어도 구이바다냐 그리들이냐 가스불이냐 숯불이냐에 따라서 맛과 분위기, 특히 재미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저는 음식에 진심인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집에서 먹는 것보다는 캠핑에서 늘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재미가 있을까요? 캠핑 장비는 패킹해서 또 사용하기까지 어떻게 보면 번거롭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조립과 해체를 반복하는 놀잇감이기도 합니다. 이런 재미를 빼놓고 또 캠핑은 심심해져 버리겠죠. 헬리녹스의 체어원이나 코트, 야전 침대를 뚝딱뚝딱 조립하는 과정도, 코베아나 소토의 버너가 굉장히 작은 몸집임에도 터프한 화력을 낼 때도, 스노우피크 호즈키 랜턴의 감성 있는 불빛이나 또 골지로 마이크로 랜턴의 효율적인 구조도, 그저 도구로서의 존재감 외에도 만지는 사람에게 재미를 주는 요소도 함께 갖고 있는 그런 기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저는 평일에 아내와 나누는 대화보다 주말 캠핑에서 더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일상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보느라 지쳐있기 때문에 사실 서로를 돌보는데 소홀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캠핑장에서는 서로 물어볼 것도 많고 또 도와야 할 것들도 많아서 이 자연스럽게 나누는 대화의 양이 많아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물론 늦은 시간까지 곁들이는 술도 한몫한다는 건 부정할 수가 없지만요. 저는 유난히 캠핑장에서 아내와 나눴던 대화는 여운이 오래가고 또 기억에도 많이 남는 편입니다. 익숙한 공간에서의 대화가 왠지 잡음이 많이 섞이는 느낌이라면 유난히 조용하고 또 생소한 공간에서의 대화는 서로의 얘기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나가서 다투는 일도 종종 있지만 그래도 깊은 대화를 하는 데에는 캠핑만큼 좋은 장소가 없죠. 같은 결이지만 혼자만의 생각이나 환기가 필요한 경우에도 솔로 캠핑에서의 조용한 시간은 경험상 아주 많은 도움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캠핑으로 만난 좋은 인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같은 취미를 공유하고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쉽게 열고 그만큼 빨리 가까워졌어요. 서로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혹은 즐거운지 알아주는 관계에서 가장 좋은 점은 바로 특별히 대화를 하지 않더라도 행동으로 표현하는 배려가 느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캠핑을 하면서 친해지면 어느샌가 일상에서도 굉장히 든든한 존재가 되어 있기도 하죠. 누군가는 옆 사이트에서의 인연으로, 또 누군가는 중고거래에서의 인연으로, 또 누군가는 같은 장비를 사용하는 커뮤니티에서의 인연으로, 또 누군가는 유튜버와 구독자의 인연으로, 이렇게 우연찮게 만들어지는 소중한 관계는
제가 캠핑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지금 곁에 없는 사람들일 테니까. 그만큼 캠핑은 지금까지 인연과 앞으로의 인연까지 생각해 봤을 때 절대로 그만둘 수가 없는 취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캠핑장에서 마주치는 분들이나 옆 사이트에 계신 분들에게는 쑥스럽더라도 먼저 인사를 하고 말을 걸어보세요. 세상에 나쁜 캠퍼는 없습니다. 이렇게 두서없이 맥락도 없이 지금까지 속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쭉 얘기를 하고 보니까 결론은 그냥 캠핑이 너무 재밌다 이거네요. 어쩌면 이렇게 이유를 찾아서 만들고 정당함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제가 캠핑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 아닐까, 아니면 우리가 캠핑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만약 이 영상을 지금 이 시간까지 시청하는 분들 중에서 캠핑이라는 취미를 계속 해야 될지 아니면 그만둬야 할지 이런 고민을 하신다면, 혹은 언제까지 해야 될지 고민 중인 분이 계신다면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아직도 설레인다면 열심히 즐기시면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잠깐 쉬었다 하셔도 되고요. 꽤나 쉬었는데도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만나서 같이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 이렇게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늘 즐겁고 행복한 캠핑 되시길 저와 캠이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공감과 위로가 되었다면 우리 댓글로 인사를 나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